10분만 보면 미얀마 소식통이 된다.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는 에드쇼파리 뉴스입니다. 오늘도 미얀마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뉴스를 시작합니다. 2022년 4월 21일 국가관리위원회는 미얀마 국방부 서부사령부가 있는 라카인주 엔타운십에서 추가 불법 건물 철거 작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공지하였습니다. 경찰이 세운 마을 게시물에 따르면 구 경찰서 부지에 세워진 불법 상가와 집들이 5월 21일까지 철거가 되었습니다. 마감일 이전까지 퇴거하지 않은 주민들은 법에 의거하여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철거 조치가 이루어질 지역에 거주하는 불법 거주민들은 마을 묘지 인근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라카인 공항 근처에서도 약 200채 주택이 철거될 예정이라고 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미 지난 4월 20일에도 군 소유 부지에 있던 불법 건물 철거 작업을 하면서 수백 명의 노숙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미얀마 배달 플랫폼 푸드팬더 배달원들이 배송거리에 따른 수수료 및 배송료 인상을 요구한 것에 대해 사측에서 거부를 하여 지난 3월 16일부터 시작된 파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배달원의 요구사항을 보면 최저 배송료 670자 지급, 배송거리에 따른 인센티브 인상 등을 포함하여 총 7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기타 요구사항으로 배달 시 발생한 사고 처리, 주일일 휴일, 구글맵 기준으로 이동거리 계산 등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사측에서는 배송구간 1km당 580잣을 추가 지급하고 5월 달에 다른 요구사안에 대해서도 보상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요금 체계가 적용이 되면 배달원들의 월 급여는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측은 구글맵 기준 이동거리 측정은 기술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푸드팬더는 19개 타운십 3만 개 요식업체 가맹점이 있으며 배달원 8,0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22일 미나웅을 라인 위원장은 TV 연설을 통해 이례적으로 평화회담에 소수민족단체를 초청하여 직접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수민족단체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국가 비상사태 이전부터 있었던 반군들만 초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얀마 국방부는 2022년 말까지 정전 발표를 하였다고 주장을 하며 미얀마 국민들이 원하는 평화를 이루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소수민족단체의 답변도 나오기 전에 각 단체의 지도자 1인과 위원 2인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5월 9일까지 통보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평화회담을 앞두고 위협이나 적대시하는 행동을 하는 소수민족단체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미얀마 국영신문을 통해 계속 보도되고 있는 지난 4월 21일 해외 언론사 인터뷰에서 미얀마 석유가스 공급 문제와 외환 제재 조치, 관광 부문 활성화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아웅나잉우 미얀마 대외투자외교관계부 장관은 미얀마 짭 안정성에 따라서 외환 강제 환전 조치 등을 해제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그동안 외환 제재 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압박을 의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석유 가스 에너지 부문에 대해선 LNG 발전소 사업이 중단된 이유가 전례 없던 가격 인상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LNG 사업은 곧 재개할 것이라고 하였지만 상세한 계획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핀란드 회사가 진행할 예정인 천연가스와 태양광 발전을 기반으로 하는 2개 발전소 사업 승인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13개 태양광 발전소 사업 중 일부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일부는 시작할 예정이라고만 답변하였습니다. 중국 언론사는 우나마옹린 미얀마 외교부 장관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여 중국 외교부 장관을 만나 논의한 중국 국경횡단 송전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장관은 중국 국경횡단 송전 사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중국 정부의 전력 지원을 받길 바라며 전력난에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라오스와 인도 전력 공급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고 있지만 중국 국경횡단 송전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철수를 한 이유에 대해선 현 정부에 대한 불만과 외부 압력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하면서
영화관 개장과 각종 행사 규제가 해제가 되었지만 양곤 국내선 공항에선 여전히 탑승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비 2만 잣을 징수하면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미얀마 모든 국내선 탑승객들은 예방접종을 완료하더라도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면서 2만 잣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라카인주 시대회에 거주하는 국내선 이용객은 미얀마에서 영화관이 재개하고 대규모 모임 제한도 풀린 가운데 라카인발 항공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양곤발 항공편에서만 코로나19 검사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일종의 착취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앞으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양곤발 국내선 탑승객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검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2022년 4월 22일부터 28일까지 네피도 전 시장에서 제57회 미얀마 보석 박람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보석 박람회에는 국영 및 민영 기업에서 판매한 옥제품 2,000개, 진주 330개, 보석 완제품 120개가 공개 입찰을 통해 판매되었습니다. 보석류 입찰은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진주 입찰은 4월 23일과 24일, 옥 입찰은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공개 입찰로 낙찰된 보석들은 보석 54개, 진주 330개가 낙찰되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 모든 보석은 유로화로 진행이 되며 결제 시 외국인은 달러와 위안화로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국인은 달러, 위안, 잣으로 모두 결제가 가능하며 앞으로 홍콩 달러와 태국 바트와 결제도 허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미얀마 건설부는 미얀마 한국 우정의다리 건설 사업이 2024년 초에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EDCF를 통해 이자율 0.01%로 지원을 받아 2018년 12월 착공하였으며 당초 2022년 10월 완공이 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및 국내 정치적 위기로 인해 계속 연기되었으며 현재 36% 완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착공 당시 미얀마 한국 우정의다리 사양은 총 길이 6,144피트, 폭 4m의 4차선 도로가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미얀마 유명 기업인 에덴그룹 치카잉 회장이 체포되었습니다. 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해외여행에서 돌아오면서 체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2022년 3월 킨쉐 회장이 체포된 이후 두 번째 체포된 기업인입니다. 하지만 킨쉐 회장과 달리 치카잉 회장은 NLD당 정권과 긴밀하게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윈카잉 전 전력에너지 부장관과 툰나잉 차관과 함께 샨주 남부 빌라옹 타운십 탄광 사업 관련 탈세 혐의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담당 정부 관료 2명은 석탄 가격 계약 체결 시 대통령 허가도 없이 가격을 부풀려 94억자 시상 초래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광업일부 조선 사무총장, 기업인 딴나잉우, 치카잉 회장의 아들인 윈민카인도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 공보부 쪼민툰 대변인은 치카잉 회장이 탈세로 수십억 잣의 국가 손실을 초래했다고 설명하고 탄광 사업을 통해 기소된 정부 관료들은 세금을 의도적으로 줄여 2019년부터 22년 사이 159억 잣의 국가 손실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탄광 사업은 2001년 중국 국영기업과 미얀마 기업 에덴그룹 및 요마나가가 합작 투자로 시작하였으나 전력 공급 문제로 인해 2014년 중단이 되었습니다. 2016년 두 번째 중국 국영기업이 인수하고 미얀마 합작 기업으로 에덴그룹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2019년 NLD 정부에서도 지역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탄광 운영권을 3년 연장을 하였고 2022년 5월 계약이 마감될 예정. 미얀마 유류 소문으로 한바탕 소동이 있은 직후 이제는 미얀마 식용유 대란이 생길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2년 4월 28일부터 파뮤 수출을 금지하면서 미얀마 파뮤 시장은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일부 수입업체들은 말레이시아산 파뮤 수입을 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대응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파뮤 1비스당 5,000잣에서 8,000잣으로 인상이 되었고 해바라 기후는 5리터 한 병에 19,000잣에서 24,000잣으로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국내 식용유 유통업체들은 식용유 수입가에 맞춰서 가격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진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미얀마 상무부는 이런 상황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며 파뮤 매점 매석 업체들을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현재 3만 1,090톤의 파뮤를 비축하고 있어 파뮤 부족 현상은 없다고 일축하였습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미얀마 식용유 월 수입량이 평균 5만 톤이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파뮤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일부에서는 식용유 저장시설 부족으로 내수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고 상무부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관리위원회는 이번 주 파뮤 일비스당 5,620잣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시장 시세는 8,000잣을 기록하였습니다. 미얀마는 연간 파뮤 수입이 80만 톤에 이르지만 국가 비상사태 이후 연간 60만 톤으로 수입 제한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특히 파뮤의 경우 국가 비상사태 초기부터 미나웅을 라인 위원장이 파뮤 국내 생산에 대해 계속 강조를 해왔습니다. 2022년 4월 27일 오전 9시 30분경 네피도 특별법원은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 혐의에 대해 추가 징역 5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은 뵤민떼인 전 양곤 주지사로부터 현금 60만 달러와 금괴 7비스를 받은 혐의로 부정부패법 55조에 의거하여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까지 받은 형량들이 현재 가택연금 기간도 포함이 되었는지에 대해선 불확실합니다. 현재 국가고문은 10개 부정부패 혐의 중 이번 판결이 첫 번째 판결이며 혐의당 최대 징역 15년형까지 선고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은 총 12개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다고 하며 미얀마 수출입법 8조 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 미얀마 통신법 67조 위반 혐의로 1년형, 자연재해관리법 25조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 미얀마 형법 505 B조에 의거하여 4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선고 당일 미나웅 라잉 위원장이 특별 감형을 주면서 2년형으로 감형이 되어 총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은 바 있습니다. 이번 선고까지 하면 총 11년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에드쇼파르 미얀마 뉴스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좀 더 상세한 미얀마 정보를 찾으신다면 에드쇼파르 뉴스 웹사이트도 추천드립니다. 에드쇼파르는 보다 많은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